그래서 이제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얘들아 한번 풀어보자. 1번부터 좀 12번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래. 1번부터 12번. 그 11번까지만 하고 가족윤리는 같이 하자. 같이 해. 오늘 쉬우니까.
그래서 얘들아 같이 합시다. 이제 그 1번이랑 2번이 다 LA 프롬인데 LA 프롬은 그냥 글 보고 풀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이면서도 둘인 거고 둘이면서도 하나다 이런 식의 조금 역설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 있대. 알겠죠? 정신적인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서로 간의 어떤 구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1번을 이미 글 보고 풀면 되는 거니까 적절한 거는 답은 4번이죠.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하라. 답은 4번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그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것이다 하고 나와 있거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되 일체가 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이 평가원 문제인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1번을 해석할 때 하나가 될 때한 포인트에서 틀렸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에리 프롬 이 2번 문제에서 틀린 거는요 저겁니다. 뒤에 영속적 감정이란 말이 틀린 거야. 사랑이라는 사람과 대상과 하나가 되어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미 제시문에서도 아까 나와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영속적이지 않다 이 말을 좀 X해야 돼. 영속적인 거. 그래서 이번에 알겠죠? 이번에 1번은 하나가 될 때까지는 문제가 안 돼. 영속적이지 않다. 알았잖아. 이 사람 결혼만 3번 했다고. 영속적인 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은 이미 다 제시문 나와 있죠. 맞죠? 나와 있고 또 에리 프롬은 사랑이라는 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 또는 사랑은 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답은 5번이었다. 맞죠? 이건 이미 제시문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일단은 갑은 보수주의고 을은 중도주의니까 1번에서 개인의 자유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합니다. 보수주의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당사자 간의 사랑을 전제해야 한다는 얘들아 보수주의는 당연히 사랑이 전제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거는 5번입니다. 맞죠? 5번이고 2번은 출산과 양육도 바람직한 관계의 조건이 아니다 틀렸잖아. 보수주의 문제에서. 그래서 답은 어쨌든 5번.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이것들. 보기를. 자, 그 다음에 4번을 왜 이렇게 오답을 해놓았니? 보자 얘들아. 부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주의가 뭐 결혼, 출산, 양육 다 포함돼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문제가 부부 관계에 많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단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다. 그럼 얘들아 이것도 좀 기억해라. 그러면 오히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부부 관계 많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제시문 하면 줄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보기를 만들려고 하면 얘들아 그러니까 결혼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가라는 성지가 나오면 자유주의 입장에서 맞는 말로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제시문 좀 기억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갑은 자유주의야. 갑은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혼이 필수적인 도덕적 제약이라는 보수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랑 보수주의고 1번 쾌락을 위한 관계 도덕적 평가에서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도 누구나 다 성관계는 도덕적인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자유주의는 쾌락을 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근데 쾌락을 위한 관계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상호 동의, 해악 금지와 같은 도덕적 제약은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니까 1번이 틀린 말인 거죠. 알겠죠? 1번은 틀린 말이고 마찬가지로 제약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틀린 말이죠. 그러면 성의 자기 결정권 행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만이 정당하다라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에서 뭐가 된다? 제약 조건이 되는 거지. 대개님 아직까지 이렇게 보기가 나온 적은 없어 평가원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생식적 가치를 위한 성관계가 비도덕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 뭐가 아니라면 뭐가 돼 있지 않으면 결혼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비도덕적일 수 있겠지. 맞죠? 비도덕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도덕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사실 도덕적인 성관계인데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게 무슨 모순이잖아. 이미 보기 자체가. 그리고 5번 사랑의 결합 여부로
성관계의 정당성이 결정된다. 틀렸죠? 맞죠? 사랑을 결합 여부로 정당성이 결정된다. 애초에 자유주의는 사람과 무관하잖아. 사람 없어도 되는 거니까 사람과 무관하다고 해야 되겠지. 됐니까?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4번의 답은 3번이고 그럼 미안. 이번에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약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동의라든가 해약 금지와 같은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그 다음에 5번이랑 6번이 내가 칸트 문제를 넣어놨거든. 둘 다 5번이랑 6번. 그래서 아까 6번부터 이야기하면 요게 아까 2번이랑 5번에서 답은 2번이지 맞지? 그래서 칸트가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대의 성을 수단시하거나 쾌락을 위한 목적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칸트도 쾌락을 인정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마찬가지로 칸트야. 칸트 입장이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답은 2번이죠, 맞죠? 똑같은 내용이지. 자, 넘어갑시다. 얘들아, 그 다음에 5번에 맞다. 그리고 5번에 5번 봐봐. 성적 욕구가 인격성을 저하시킴으로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제거한다가 틀린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칸트한테 성적 욕구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거든. 그래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종족 보존이라는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성적 요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거된다라는 말이 틀렸어. 자, 그다음에 7번 같은 거 이제 내가 성차별과 관련된 사상가를 좀 넣어놨는데 7번도 그냥 글 보고 풀면 돼.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뭐가 나오냐면 사회 전체 손실이라는 포인트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가서 아이 사람이 공리주의자의 밀이다라는 거야. 공리주의자의 밀이다. 그래서 성차별 반대했던 게 밀, 보부아르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밀의 입장이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4번이죠. 맞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8번이 누군지 알겠죠? 사상가에서 보부아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본성이 없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갈등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이 갈등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쟁, 갈등,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보부아르 글이고요. 그래서 긍정의 대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었죠. 여성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거다. 답은 3번. 쉬운 건 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9번, 10번 이제 11번부터 내가 배려율을 좀 넣어놨는데 이거 제가 그 옛날에 모의고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굳이 길리건 나중에서 구분 안 해도 돼. 근데 구분하고 싶으면 그냥 길리건의 책 이름 정도만 기억하라. 알겠죠? 그게 다른 목소리로라는 제목의 책이었고 그 다음에 나딘스는 주로 자연적 배려라든가 또는 배려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고지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9번은 누구 입장이니? 다른 목소리라는 표현에서 길리건의 입장인 거야. 그러면 길리건의 입장에서 1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인 추론은 주로 여성의 발달이 아니라 남성의 도덕적 특징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도덕적 추론 능력에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다 맞지?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여성의 도덕성이 보편적 원리에 따르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에 4번은요 지금 보면 위 나와있지. 남성의 주된 관심이었던 이기심이냐 이타심이냐의 대결을 넘어선다고 아예 포용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4번에서 의존성보다 이타심으로 함량한다. 이거 틀린 말이야. 알겠지? 이타심으로 함량한다 틀린 말이고 5번을 구별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얘들아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여성으로 하여금 타자로서 살도록 강제하는 사회에서 보부아르 맞죠? 보부아르고 을 같은 경우에도 길리건인 거지. 알겠니? 그리고 지금 알겠지만 요 글에서도 여성들이 이타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서 있어야 될 책임을 회피한다고 나왔으니까 여성이 이타심으로써 행동하라 틀린 말인 거야. 배열리자 입장에서. 자, 그러면 10번에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틀렸고 디귿 맞는 말이고 니을 양립 불가능하다는 이거 보부아르와는 관련이 없고요. 네, 길리건 입장에서 틀린 말입니다. 보부아르가 관련 없어.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에 11번에 보면 아까 여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관계윤리로서 피배려자의 응답으로서 완성된다라는 이 글이 나딩스 글이야. 나딩스 글인데 자 당연히 배려윤리는 상황과 맥락을 강조하니까 기억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자연스러운 감정, 욕구로부터 비롯되는 배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에 칸트랑 좀 많이 비교되기도 했다. 칸트는 의무감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은에서 의무감과 법칙이 기반이 되는 건 오히려 칸트 입장인 거지. 칸트 입장. 그 다음에 디귿 맞는 말이고 리얼에서 보니까 공감과 책임이 아니죠. 틀렸습니다. 쉽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기억과 디귿이죠.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여기 재수생들을 이번에 작년에 덧붙였지만 왜 내가 밀하면서 기억하라는 거 니은 선지 기억나니? 내가 밀, 그러니까 물론 배려를 한 게 없어. 밀 이야기하면서 줄쳐라고 있잖아. 도덕적 의무감과 밀은 무관하게 뭔가를 선호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쾌락이다. 맞죠? 그래서 너희 어저께 친 덕후에서도 밀의 글에서 뭐 도덕적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그런 거 틀린 말이야 밀한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12, 13, 14는 그냥 유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족윤리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12번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조심스럽게 간언하네. 당연히 유교도 모든 인간관계는 옳음을 바탕으로 하니까 부모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녀가 간언하는 게 필요하죠.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맞는 말이지. 왜 맞는 말이야? 얘들아, 내가 유교에서 인이라는 거는 확대되어지고 점진적이라고 했잖아.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하되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이 확대가 돼야 돼. 그래서 너희가 딱 떠오르는 문장 하나 있어야 돼. 공자의 대동사회. 자기의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서. 알겠죠? 이 문장을 떠올려야 돼. 나의 부모를 먼저 사랑하지만 그래서 기억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내가 이 문제를 왜 넣었냐면 아직도 고3이나 재수생들 중에서 이해라는 단어를 좀 언더스탠드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넣어놓은 문제야. 이해, 이익과 손해야. 알겠죠? 이익과 손해야. 작년에 너희는 그걸 아니겠지만 고1 중에 어떤 애가 고1에서 내가 통합사회 가르치니까 거기서 왜 산업사회가 될수록 핵가족이 많아지냐. 그래서 산업사회가 되면 기술력이 발달하니까 핵가족이 많아지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 진지하게. 그래서 왜 그게 뭔 말이냐, 왜 말겠어,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핵가족을 진짜 핵을 보유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 진짜 진심 고1이야. 그래서 산업사회가 되니까 기술력이 발달해서 핵가족이 많아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쨌든 니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간언,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돼야겠죠. 그래서 부모의 낯빛을 살펴가면서 간언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보시는 게 복량이고 정신적으로 보시는 게 양지 또는 공손하게 대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효와 관련해서 굳이 안 말해도 알 것들 불감해상, 효의 시작, 입신양명, 효의 완성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효는 지속이 돼야 돼.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얘들아 지금 가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인데 나 또 간언이잖아. 맞지? 과실이 있으시면 낯빛을 오단하게 하고 음성을 가다듬어 간한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게 말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잘못하더라도 들어주시 않으면 공경심을 이끌고 눈치 살살 봐가면서 하라 라는 유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음양의 이치는 이건 그냥 인간관계 기록에 넣어놓은 문제거든. 음양의 이치나 동등한 관계는 부부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부모 자식이 수평적 관계는 아니야.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친애와 경쟁을 바탕으로는 누구니? 친애와 경쟁 형제자매죠. 맞죠? 형제자매가 친애하면서도 경쟁이 이루어져. 그래서 경쟁이라는 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경쟁이 나타난다 라는 표현이고 2번 양지 맞죠? 부모님 정신적으로 공경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해라. 답은 2번이고요 1번에서 얘들아 동기간이란 말 나오면 누구라고 했니? 이것도 형제자매야. 그래서 내가 형제자매는 나이에 차라는 소직적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부모의 기운을 타고난 동기란 단어를 쓰기도 해. 그래서 수평적이면서 소직적인 게 동시에 나타나는 게 형제자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 13번에서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야. 이거 내가 개념 때 말씀드렸지만 요거 활용한 게 응팔에 나왔던 주제잖아. 요거 활용한 게 요거랑 관련된 게 왜
그 내가 지금 이름은 정확히 안 그 첫째 남자의 두 명이 그러니까 남이란 씨가 여행 가니까 여행 가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여행 갔다 돌아왔더니 그 아들 두 명이랑 아저씨가 너무 완벽하게 일을 잘해놓으니까 라미란 씨가 오히려 되게 막 자기 존재를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막 힘들어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막 실수하고 하니까 라미란 씨가 거기서 야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지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막 찾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효라는 거야. 효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말이 내가 70 먹었는데도 색동옷 입고 어린아이 앞에서 막 부모님처럼 놀고 일부러 넘어져서 울음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모님에게 효의 의미를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개념 때 말씀드렸듯이 굳이 집을 치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을 치우는 거는 오히려 부모님, 어머님의 가치를 잃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을 어지럽히고 부모님이 그걸 치우게 해드리면서 어머님의 가치를 찾아드리는 것도 효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 당연히. 네,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얘들아 14번 경으로서 숙이 아닌 그 다음에 기억. 얘들아 또 맨 밑에 백년해로 부부죠. 백년해로. 그래서 부부와 관련된 거니까 기억 맞고 상경여빈도 맞고. 얘들아 학렬에 따라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일단 부모자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학렬의 차가 없죠. 학렬이라는 거는 주로 친족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 자매야. 왜냐 이 부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 뭐는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부부는 천류는 아니다. 알겠죠?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는 천륜적 관계지만 부부는 천류는 아니야. 알겠죠? 천륜이라고 말하면 틀렸지만 대신에 뭐의 시작이니? 인륜의 시작이야. 모든 가족 윤리의 시작이고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 66페이지 직업관 하자. 자 이제 3단원 처음이고 첫 번째고 그러니까 저희 직업가 청렴도 좀 쉽게 나오는 편인데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정리할게. 동양의 직업관이랑 서양의 직업관이 나오는데 어차피 동양 직업관이 곧 유교 직업관이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유교 직업관은 꼭 기억해야 될 거. 누가 출제될 수 있다. 손자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걸 뭐 염두에 둬야 돼. 공자, 맹자 외에도 손자가 출제될 수 있고 특히 맹자와 순자를 이파트는 적어도 구별해야 돼. 알겠죠? 맹자와 순자를 구별해야 돼. 제시문 보고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1번 어쨌든 유교는 공통적으로 다 분업을 이야기한다고 했어. 다 분업을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요 분업과 관련된 공맹순의 표현을 기억해야 돼. 아까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정명이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그게 공자의 분업이거든. 알겠죠? 근데 2번 맹자 같은 경우에는 뭐 쓴다 했었냐면 대인과 소인을 쓰는데 더 중요한 단어. 대인은 뭐 하는 사람? 정신노동하는 사람 또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맹자는 그걸 노력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미쳐졌다 미안. 노심자. 노심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대인은 노심자. 그 다음에 소인을 육체노동하는 사람이고 노력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요걸 보면 맹자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순자는 분업과 관련해서 순자한테도 대인과 소인이 있는데 대인은 도에 능통한 사람이야. 도에 정통하다 또는 능통하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또는 장사하는 사람 즉 소인을 사물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내가 이걸 구분하라고 이야기한다 했냐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니까 맞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원래 타고난 선하게 보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오히려 함량할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맹자에 따르면 갑옷 만드는 사람들이 갑옷 잘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람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가져. 알겠죠? 그러니까 직업노동이 선한 본성을 함량시킬 수 있는 거고
순자는 원래부터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잖아.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니까 본성을 함량한다라고 쓸 수 없는 거지. 맞죠? 순자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교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했었냐면 예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예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맹자 순자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보기에서 본성의 함량이냐 본성의 교화냐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구분하는 게 필요한 거야. 구분하는 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업 관련해서 그래서 항상 잘 나온다 했던 거. 그러면 공맹순 다 분업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자급자족 안 돼. 맞죠? 자급자족이랑 분업은 공통될 수 없는 단어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분업 때문에 나오는 공통표현 군자는 모든 일에 능통해야 한다 라는 식의 표현은 유교에서 절대 안 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다스리는 것만 잘하면 되지 농사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이거 아니잖아. 알겠죠? 모든 일에 능통하다는 그냥 좀 틀린 말.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순자를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순자라는 사람은 좀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어차피 다 분업 강조하고 통치자들의 절제,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덕과 능력에 따른 직업이거든. 다 덕과 능력에 따른 직업이. 이거 다시 말할게. 덕과 능력에 따른 직업인데, 순자는 한 번만 더 따로 좀 정리하자. 성악설이야. 알겠죠? 성악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성을 바꿔줘야 돼. 교화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순자에게서 예와 관련된 진짜 표현들이 몇 가지 있다 했죠? 순자만 쓰는 표현들이 있어. 그러니까 공자, 맹자에 비해서 순자가 말하는 예는 좀 더 강제력의 성격이 강해. 사회 규범이야.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예는 인간관계 예절이거든. 그냥 예절이 규범화가 되는 건데, 순자는 좀 더 법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 왜? 사람들이 이기적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바로잡기 위한 예가 필요하고, 그 예와 관련해서 항상 순자가 나오는 게, 이 예는 고대 성왕이 제정한 인위적인 규범이다 라는 표현이 순자만 쓰는 표현이야. 그냥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특히 고대 성왕이 제정이라는 표현은 순자만 쓰니까 공자, 맹자 안 물어봐. 그냥 순자만 쓰는 표현이야. 알겠죠? 근데 맹자는 이런 표현을 안 써. 그냥 이거 이해하려면 윤사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순자만 쓰는 표현. 고대 성왕이 제정한. 맹자는 하늘이 부여해.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 그냥 써줄게. 만약에 순자에게서 얘가 하늘이 부여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절대 안 돼. 절대. 순자한테서 하늘은 그냥 하늘이야. 막 공자, 맹자처럼 막 인격적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자연상이야. 그냥 하늘. 그래서 하늘이 부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가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했냐면 좀 기능론적 관점이야. 덕 또는 능력을 헤아리고, 알겠죠? 그 덕과 능력에 맞춰서 귀천 또는 상하와 같은 직분에서의 분별이 이루어져야 돼. 직위에서의 분별. 알겠죠? 직분과 직위에서의 분별이 이루어져야 돼. 분별 특히 강조해. 왜? 인간 이기적이니까. 알겠죠? 분별을 특히 강조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재화를 차등적으로, 즉 분별해야 돼. 이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얘다. 알겠죠? 이거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얘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지만 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했었냐면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통제의 대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덕과 능력이 높은 사람이라면 내 능력에 맞는 직분이 분배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화를 가질 수 있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가능해. 적절히 충족.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순자가 나오는 표현이 뭐였으니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에 부합하지 않으면 평민될 수 있다. 그리고 평민의 자손이라도 예에 부합하면 사대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라는 걸 되게 강조해.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순자 이제 밑에 2번
근데 요즘에 또 하필 순자가 이런 표현들을 안 넣어주고 나오기도 해. 그래서 그냥 일부러 써놓자. 다른 사상과 공맹순에 비해서 분별, 알겠죠? 분별, 뭐 비슷한 말로 분계, 알겠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거의 순자야. 그리고 너희가 맥락을 좀 봐야 돼. 이 맥락을 보고 유교 사상가인데 막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다 순자입니다. 알겠죠? 혼란이라든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건 조금 센스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에는 직접적 표현을 좀 안 넣어주기도 해. 알겠죠? 그래서 분별, 분계 이런 것들 강조하는 거 순자 입장으로 좀 기억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플라톤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답고요. 그다음 2번 서양의 직업관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자 1번은 플라톤인데 어쨌든 플라톤의 핵심은요 꼭 넣어주는 거 타고난 성향 맞죠? 타고난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금의 자손, 뭐 음의 자손, 천동의 자손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기계가 잘 드러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욕구가 잘 드러나는 사람 또는 이성이 잘 드러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어. 그래서 그 타고난 성향에 맞는 뭘 갖춰야 되니? 덕을 갖춰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수적이냐면 교육, 국가가 주도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을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만은 아니야. 왜냐면 플라톤에 따르면 청동의 자손이라도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 통치자가 될 수 있어. 금의 자손이라도 생산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덕을 갖추지만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후천적인 노력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덕을 갖춰야 되고 그 교육은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계층을 이야기했던 거지. 거기에 따르는 계층.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걸 1번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2번은 유교와의 공통점. 플라톤이 유교와의 공통점이 꽤 많아. 왜? 다 분업 이야기하잖아. 맞죠? 그리고 분업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플라톤은 한 가지 일만 종사하는 거야. 자기 성향과 교육에 따라 한 가지 일만 해야 하는 거고 되겠죠? 분업. 그 다음에 통치자의 절제 그 다음에 덕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뭐라고 했니? 플라톤은 수호자 즉 플라톤에게서 통치자라든가 방위자, 군인은 절제를 넘어서서 아예 재산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플라톤만의 입장인 거지. 유교는 공익과 사익 중에서 당연히 공익을 더 우선시해야 되지만 사익 추구를 부정하지 않잖아. 사유재산을 부정하진 않아. 근데 사유재산 부정하는 거는 플라톤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생산자들의 재산은 또 인정해. 생산자들의 재산은. 그래서 유교랑 플라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참고로 얘들아 유교랑 플라톤이 전부 다 분업을 이야기하지만 그 분업이라는 게 이상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맞거든. 필수적인 조건은 이상사회가 되기 위한.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건 아니야. 왜냐면 상식적으로 공자의 대동사회가 분업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도 분업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분업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까지 좀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구였냐면 얘들아 뭐였어? 칼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어쨌든 직업을 소명으로 여겼다 맞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죠? 직업을 소명으로 여겼고 얘들아 칼뱅에서 직업의 목적을 꼭 기억해. 직업의 목적. 자 직업의 목적은 이웃사랑 실천이고 또는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거야 지상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마르크스랑 비교해서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마르크스든 칼뱅이든 직업의 노동의 본질을 실현해야 돼. 알겠죠? 노동의 본질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 노동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의 차이인 거야. 어디에 있냐. 마르크스는 자아실현이고 칼뱅은 이웃사랑을 통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소명이라 여겼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칼뱅을 믿던 사람들이 직업의 성공을 되게 종교적으로 정당화하잖아. 근데 얘들아 많이 물어보는 거 직업의 성공
구원의 뭐를 여겼다? 징표. 맞죠? 직업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여겼는데 이것도 낚이면 안 되는 거 계속 말했던 거 얘들아. 구원의 징표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다. X. 알겠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직업 성공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든가 보상 아니야. 알겠죠? 구원의 수단 아니다. 왜? 구원은 신의 영역인 거니까. 신이 해주는 거지. 인간이 성공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구원의 징표라는 것은 내가 구원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또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지 구원이 되는 건 아니죠. 구원은 신의 영역. 설령 내가 직업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구원될지는 몰라. 알 수 없어. 그거는 그냥 내가 가지는 믿음이야. 내가 가지는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을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켰다. 맞죠? 정당화시켰다. 그 전까지 부의 축적을 죄악으로 여겼지만 오히려 칼뱅은 직업을 통한 부의 축적 또한 신의 소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들인 부도 자기만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종교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는 게 칼뱅의 입장이었고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들아 마지막으로 베버라는 학자가 마지막 하자 이거 베버라는 학자가 서구의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금욕과 금욕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금욕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금욕은 뭐 하지 않는 거 사치하지 않는 거 낭비하지 않는 그렇죠? 금욕과 플러스 칼뱅의 직업소명선 칼뱅의 직업소명선 칼뱅 사상이 결합이 돼서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본주의 정신. 그 전과는 다른 정신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게 결합이 되어서 합리적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졌대. 그럼 어떤 정신이냐? 이미 다 했던 이야기.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직업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부를 이웃사랑 실천하게 하고 직업의 성공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새로운 정신이 만들어진 거야. 새로운 정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신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고 서구의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게 베버의 그린 거고. 알겠죠? 왜냐면 내가 왜 굳이 형성과 발전을 나누냐? 베버의 글에 따르면 자본주의라는 거는 고대, 중세, 이미 바빌로니아 다 있었다고 봐. 근데 그때의 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는 이 새로운 정신의 차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신이 아까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부를 이웃사랑 실천하고 직업 성공을 시대 영광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알겠죠?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부의 축적이 정당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욕과 자본의 축적이 양립 가능하고 양립 가능하다. 여기서 금욕은 사치하지 않는 거라고 쓰니까. 이 정도까지가 그냥 칼뱅 베버야. 칼뱅 베버. 마르크스 그냥 한 김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바로 지금 보자. 네 번째, 세 번째. 어쨌든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노동 그 자체 또는 노동의 본질 또는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고 노동의 본질이 자아실현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죠. 자아실현에 있다.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봤을 때 자본주의 또는 거기서 나타나는 분업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잖아. 그래서 되게 안 좋은 표현들 많이 써. 자본에 예속되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상실하고 자본의 지시를 받고 공장의 부속품으로 전락되고 다 안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동소외 또는 죽은 노동 맞죠? 또는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 노동이 수단으로만 전락되고 생계 유지만을 위한 노동이 돼버리고 알겠죠? 다 안 좋게 나와. 근데 내가 이거 할 때 좀 낚이면 안 되는 거. 자본주의 분업 노동이 생산성을 높였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고.
어쨌든 똑같은 일 반복하다 보면 생산량은 증가할 거 아니야. 맞죠? 생산성의 향상을 부정하진 않아. 물론 마르크스는 이 높아진 생산성도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위한 거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었어. 알겠죠? 부정적으로 보지만 부정하진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분업 노동이 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인정해. 근데 그 자본 축적도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본가들만을 위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적 표현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마르크스 문제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이 공산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그냥 노동자라고 할게. 프로레탈리아 혁명 또는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왜 보고아를 이야기했던 것들 얘들아 프로레탈리아 폭력혁명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연대가 아니야. 이것도 몇 번 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 알겠죠? 공산사회 실현이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협력과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단결하고 자본가를 죽여서 만들어지는 사회야.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협력 절대 아니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산사회는 분업이 사라지면서 각자 자유로운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그 과정에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노동의 본질이 실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 그러니까 공산사회는 분업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으로부터 해방된 사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 알겠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으로부터 해방된 사회.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 공산사회에서 사적 소유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맞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그냥 마르크스 기본 입장이니까 제시문 좀 보면서 추가합시다. 그리고 OS를 좀 넣어놨거든. 다른 개념들. 자 그래서 67페이지에 맹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조총원자 그 두 번째 주 끝에 모든 물품을 일일이 각자가 만들어 쓰게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 이것도 맹자의 좀 제심으로 많이 나와. 이것도.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지치게 한다라는 맹자의 표현이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노동하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 육체노동하는 사람은 먹여 살리는 사람. 그래서 부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부양, 먹여 살린다, 부양하는 거. 그래서 이 둘 간의 상호 보완. 그다음에 2번은 굳이 안 말해도 알겠죠?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직업 노동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수 있다는 맹자 입장인 거고. 자 그다음에 내가 승자에서 1번이랑 2번을 그런 거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자에 좀 직접적인 표현을 안 넣는데 승자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1, 2번이 작년이랑 올해 연계해서 좀 나오는 표현이거든. 나오는 표현이고 2번은 평가원에 딱 나왔던 표현이긴 해. 평가원에서도.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고 있잖아. 좀 승자로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데 어쨌든 직분, 분업 이런 것들이 강조하긴 해요. 강조하긴 하니까. 자 기록합시다. 그 다음에 플라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의 일에 배치해야 돼. 알겠죠? 하나의 일에. 그 다음에 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뭐 금, 은, 돈 이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너희가 좀 같이 떠올리면 좋은 게 승자에서 아까 그랬잖아. 왕공의 자손이라도 생산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서민의 자손이라도 통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플라톤이랑 승자가 나와서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만 둘 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좀 떠올려주면 좋고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칼뱅 베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 번영이라는 것도 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만든다라는 게 칼뱅이고 2번 제시문 봐봐.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딱 보고서 마르크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당연히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했어. 알겠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희가 노동력 착취만 보고서 되게 머릿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막 휩싸여서 그러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기업가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모르겠다. 자기들의 소명이라 여겼다라는 거야. 소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적 표현이지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배보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의 욕구 맞죠? 천국에 속하고자 하는 개인 욕구 그리고 엄격한 금용이 결합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게 베버의 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다음 페이지에 마르크스 그림 한 번씩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마지막으로 직업이라고 하지 말자. 노동이 생계수단 이상의 정신적 가치를 갖는가 라는 표현을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보기에서는 당연히 생계수단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계수단의 기능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생계수단이 아닌 이렇게 하면 틀려. 생계수단 가치를 부정하진 않아.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맹자. 확실하게. 그러니까 애매한 사람 그냥 빼고 말할게. 맹자. 왜? 노동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수 있잖아. 맞죠? 사람 살린 거에 가시간 됐으니까 맹자. 그 다음에 칼뱅 맞죠? 노동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하는 거니까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 생계수단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마르크스. 노동은 자아실현이죠. 맞죠? 자아실현이니까 생계수단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 거지. 물론 이 파트에 있는 모든 사상가들이 노동을 생계수단으로서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적어도 이 세 명은 무조건 생계수단 이상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근데 나머지도 부정하지도 않아. 부정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쨌든 마르크스도 지금 보면 1번 글에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자, 우리 이제 다지성다에서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놓은 표현들이 있거든. 같이 한번 해보자고. 1번 한번 해보자. 1번은 얘들아 지금 갑이 한번 봐봐. 내가 이거 직접적으로 지금 공맹손의 어떤 표현들을 안 넣었지만 딱 느낌상 누구라는 감이 오니? 나라가 손상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위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 나라를 손상시키는 대재난이 되고 요거 순자의 글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수안에 나왔던 순자의 글이야. 순자의 글인데 일단 순자 그 다음 밑에 을은 고유한 성향에 따른 플라톤 그 다음에 병은 불인 인지심에 따른 정치니까 누구니? 맹자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풀면 되고 공통적으로 다 분업 이야기하고 덕과 능력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내가 맹자 순자를 좀 구분하기도 하고 공통적인 표현도 있고 그래서 1번만 하고 조금만 끊어탑시다.
그래서 1번을 같이 하자.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맹수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본성을 함량의 대상으로 보냐, 교화의 대상으로 보냐, 이것 때문에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서 본성을 함량한 자는 승자가 아니라 오히려 맹자 입장이야.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승자가 되면 안 돼. 자, 2번, 공직자는 타고난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서 발탁된 자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 맹자나 승자가 돼. 타고난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능력에 따라, 덕과 능력에 따라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맹자도 동의하지만 승자도 동의하는 표현. 플라톤은 조금 애매하긴 해. 왜냐면 플라톤은 타고난 아까 금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거든. 근데 타고난 신분 또는 타고난 성향뿐만 아니라 후천적 교육도 필수적인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맹자 승자는 무조건 동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은 굳이 뭐 플라톤한테 OX 안 짜줘도 됩니다. 다음 3번, 얘들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맹자가 못 써. 알겠죠? 예, 성인이 제정한 예라는 거는 그냥 승자만의 표현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3번은 승자 입장입니다. 자, 4번. 얘들아, 일부의 계층이 공유제. 당연히 플라톤은 맞는 말인데 유교 입장에서는 아니죠. 공유제라는 건 없어.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자, 얘들아, 당연히 플라톤은 모든 계층에게 공통적으로 절제의 덕이 필요해. 절제라는 건 모든 계층들이 다 필요해. 유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플라톤 같은 사람도 되지만 공맹수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 자, 당연히 얘들아 분업을 강조하고 덕과 능력에 따라야 되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플라톤도 맞고 유교 전체한테 물어봐도 맞는 말. 자유롭게 직업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계층 이동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다 맞는 말.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플라톤이 OX를 따지면 되는데 한 가지 일만 하라 또는 간섭하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7번 플라톤 입장에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얘들아 플라톤에 따르면 계층이 처한 처지와 습성이 다름으로, 알겠죠? 다름으로 자신한테 맞는 일을 해라 라는 게 연계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어라. 아까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지 항심을 가질 수 있잖아. 자,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가 이게 토지 분배랑 같은 말이야. 토지 분배. 알겠죠? 토지를 분배한다. 즉 백성들에게 항산을 보장해준다랑 같은 말이야.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 그래서 항산이 보장돼야지 인해 기반한 통치가 가능해진다. 9번 맹자 입장에서 맞는 말. 그 다음에 얘들아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인이니까 맞죠? 당연히 백성들은 항산이 있을 때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9번 10번 맹자 입장에서 가능한 표현. 자, 우리 조금만 끌었다가 이제 2번 3번 해서 직업과 마무리합시다.